연산군은 어쩌다 폭군이 되어 쫓겨났나. 자, 연산군은 1494년에 왕이 올라가지고 1506년까지 12년간 왕이 있었어요. 근데 이 12년 동안을 세 개의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. 앞부분에 4년, 그 뒤로 6년, 그 뒤로 2년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어요. 그래서 앞부분에 이 4년 동안은 연산군은 사실은 우리가 흔히 폭군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연산군의 그 초창기의 4년 동안의 정치는 어떻게 보자면 굉장히 성군의 정치를 했어요. 그래서 별다른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고 또 성종시대, 성종 말기 때 그 태폐풍조라든지 이런 것도 잘 없앴고 그리고 또 이 신하들하고 잘 협력해가지고 정치를 굉장히 잘했어요. 그래서 4년 동안은 뭐 연산군이 폭군이 될 줄 아무도 몰랐죠.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4년이 딱 지나고 1498년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요. 그게 무슨 사건이냐 하면은 무오사화라는 게 일어나죠. 이 무오사화라는 게 무오년에 일어난 사화라는 거예요. 그 사화는 지난 시간에 설명했지만 이게 사림이 재앙을 받는 그 화를 당한 거죠. 그럼 이 무오사화의 원인이 뭐냐? 성종의 그 치세 기간이 25년인데 이 기간 동안의 기록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성종실록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어요. 근데 그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그 사관 중에 이곡돈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이곡돈이라는 인물이 그게 실록을 만들다 보니까 그 사초를 살펴보다 보니까는 굉장히 이제 자기 딴에 문제가 될 만한 게 발견이 된 거예요. 그게 뭐냐 하면은 이곡돈이 보니까 그 성종 시대에 있었던 그 김종직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이 자기를 굉장히 비판한 내용이 들어있단 말이죠. 나라에 국상이 났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이 이곡돈이 기생하고 놀아났다 이 말이에요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초에다가 즉 역사의 기록에다 집어넣었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 화가 바짝 났죠. 이걸 갖다 감히 실록에 집어넣어? 이랬는데 그렇다면 네가 뒷거리 없나 이랬는데 여기에 보니까는 김종직이 쓴 조의제문이란 글이 있더란 말이죠. 이걸 갖다 실었어요. 근데 이 실은 사람이 누구냐면 김종직의 제자인 김일손이라는 인물이 이 조의제문이라는 글을 이 실록에다 실었더라 이 말이에요. 근데 이 조의제문이란 뭐냐면은 이 의제 문 이런 의제를 추모하는 글 이런 뜻이에요. 자, 중국의 역사에 있어서 진나라가 망하고 나서 한나라가 되기 전에 항우와 그 유방이 싸우죠. 유방이 나중에 이겨가지고 한나라를 세우죠. 그런데 이 한나라가 이 초나라의 원래 왕이었던 이 의제를 죽여요. 그래서 이 초나라의 왕이었던 이 의제를 조문하는 글이 바로 조의제문이에요. 그런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 의제는 누구를 빗대서 한 거냐? 바로 단종을 빗대서 한 거죠. 뭐 남은 나라 왕이 죽은 걸 갖다가 왜 조문을 짓겠어요? 그러니까는 요걸 빗대 가지고 세조가 단종을 죽인 걸 비판한 글이란 말이에요, 결국은. 그러니까는 세조의 그러한 어떤 단종을 내쫓고 자기가 왕이 된 부분을 비판한 것들을 이게 실었는데 이게 문제가 된 거죠. 왜냐하면은 성종은 세조의 손자고 그 다음에 연산군은 정손자죠. 그러니까는 세조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왕인데 이 왕위를 갖다 부정하는 일이 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는 이걸 갖다가 쪼로로 달려가 가지고 연산군한테 알리게 되는 거죠. 이것 때문에 이 김종직은 이미 죽었지만 김종직이 이 세조를 그 왕위에 오른 걸 갖다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한다. 그러니까 이게 왕위 개성 자체를 부정한다. 이게 역적이다. 뭐 이렇게 해가지고 김종직을 부관참시라는 걸 해요. 부관참시. 부관참시가 뭐냐면 이미 죽어가지고 관에 있는데 관을 갖다 부숴가지고 다시 목을 치는 걸 부관참시라고 그래요. 그러니까는 김종직하고 그의 제자인 이 사초를 만든 김일손까지 다 죽이고 그러고 나서 이 김종직의 제자들을 몽땅 싸그리 죽이거나 유배 보내거나 막 이렇게 한 것이 바로 무오사화예요. 이 사건이 딱 벌어지고 나니까 연산군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것들은 막 한꺼번에 싹 쓸어버리니까 되는구나. 더군다나 연산군이 굉장히 싫어했던 게 뭐냐면은 살림 세력들이 자기한테 끊임없이 뭐 이래서는 안 됩니다, 저래서는 안 됩니다, 뭐 경련을 해야 합니다, 왕이 그러면 안 됩니다, 계속 그런 간섭을 하니까 됐다 싫었는데 이걸 귀화로 해가지고 싸그리
이 신진사립들이 싹 사라지고 나니까는 자기가 뭘 하든 별로 간섭을 안 한다는 거예요. 연산군이 드디어 이제 지 마음대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. 뭐 국고도 흥청망청 쓰기 시작하고 궁궐 안에 그냥 많은 기생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 기생들하고 놀아나고 사치 행각을 막 벌리고 엄청나게 많은 후궁들을 들이게 되고 이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? 국고가 바닥이 날 거 아니에요. 그죠? 국고가 막 바닥이 나고 막 그렇게 되니까 어느 날 연산군이 딱 보니까는 나라에 돈이 없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 신하들 보고 공신들한테는 공신전이라는 게 주어져요. 땅이 주어지는 거죠. 그 대대로 물려받는단 말이죠. 그 니들 공신전 다 내놔. 그리고 공신전의 딸이 노비도 다 내놔. 그 나라에다 귀속시켜. 이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그때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그쯤 되니까는 이러면 안 되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. 요때 이제 소위 말해서 이 연산군을 이용해 가지고 권력을 잡으려는 세력이 있었어요. 임사홍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임사홍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면은 성종하고 그 다음에는 이게 예종하고 이때 인척 관계를 보면 외척이에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공신은 아닌 거죠. 그러니까 외척이니까 뭐 왕의 힘이 강해지게 해가지고 자기가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. 예. 그렇게 해서 이게 공신전을 갖다가 뭐 이렇게 다 뺏으려고 그러니까는 이걸 반대하고 막 이런 상황이 있는데 임사홍이 이때에 뭘 꺼내느냐? 하나의 카드를 꺼내죠. 자, 연산군의 어머니가 지난번에 설명했던 연산군의 어머니가 왕비에서 쫓겨나가지고 죽었죠. 근데 성종이 죽으면서 이 얘기는 절대로 하지 마라. 앞으로 이 얘기는 완전 입 다물어라라고 유언을 남기고 죽었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 얘기는 아무 신하들도 하지 않던 얘기예요. 그런데 이 임사홍이 엉거니 이 얘기를 갖다가 연산군한테 고해 바치기 시작해요. 그리고 뿐만 아니고 그 어머니가 죽기 전에 피를 토하고 죽었는데 피를 토한 그 수군을 갖다가 연산군한테 갖다 바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연산군이 막 화가 엄청나게 났겠죠. 자기 어머니 죽음에 대해서 그때까지 뭐 잘 몰랐는데 그러니까는 이 기화를 해가지고 자기 어머니를 내쫓는데 일조했던 훈척 세력들을 싸그리 쓸어버리는 거예요. 뿐만 아니고 동시에 남아있던 살림 세력까지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게 두 번째 연산군이 일으키는 사화가 되는 거예요. 무오사화 이후에 다시 이런 사화를 일으키는 데인데 이게 바로 갑자사화예요. 갑자사화는 남아있던 그 살림 세력하고 그 다음에는 훈척 세력까지 다 쓸어버렸으니까 죽은 사람이 훨씬 많겠죠. 그리고 이미 죽었던 사람들, 자기 어머니가 쫓겨나는데 도움을 줬던 사람들,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해요? 다시 관에서 다 꺼내가지고 다 부관 참시하고 그 자손들 전부 다 연좌시켜가지고 다 노비 만들어버리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관여되어 있는 그런 세력들은 전부 다 싸그리 죽이는 거예요. 자기 어머니가 죽는데 가장 크게 이렇게 기여한 자기 할머니 인수대비를 머리로 쳐박아서 죽여요. 그 다음에 자기 어머니를 질투해가지고 고자질해가지고 죽게 만든 정기인, 엄기인 같은 후궁들은 직접 불러다 자기가 직접 죽여요. 예. 뿐만 아니고 그 자식들까지 다 죽여요. 예. 살아남은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 관련된 사람들은 싸그리 죽이는 거예요. 이것이 바로 갑자사화예요. 갑자사화 이후에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일단은 자기한테 막 간섭하고 언론 역할하는 사관은 폐지해버려요. 그것도 홍문관도 폐지해버려요. 예, 뿐만 아니고 뭐 왕은 공부해야 됩니다. 성인을 본받아야 됩니다. 이런 소리 하는 그 경연제도 자체를 폐지시켜버려요. 뿐만 아니고 유생들이 자꾸 들고 일어나고 있는 성균관도 폐지시켜버려요. 뿐만 아니라 그 서울에 있는 두 절간이 있는데 이 절간은 원각사는 막 자기가 놀고 먹는 어떤 술집으로 만들어버려요. 예. 그리고 이 불교 선존의 봉산이라고 당시에 할 수 있는 그 흥천사는 그냥 마구간을 만들어버려요. 이게 뭐 말릴 방도가 없는 거예요. 엄청나게 막 무섭게 해대니까 다 죽여버리니까.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사살하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는 민간에서 막 방이 막 붙는 거, 벽에 백보가 막 붙는 거죠. 나라에 막 항의하는 그런 게 막 붙죠. 예, 그러다 보니까 백서 같은 게 붙으니까 그게 전부 다 백성들이 쓴 거니까 훈민정음으로 써놨단 말이죠. 그러니까 훈민정음 금지, 사용금지. 예, 훈민정음도 사용금지 시켜버려요. 예,
그러고 나서 전국적으로 뭐 자기가 이게 기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채용사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 보내 가지고 미인들을 갖다 전부 선발해 가지고 궁궐로 다 끌어들여요. 예. 그래서 그 궁궐로 끌어들인 사람들의 상당수가 기생인데 그 기생들을 일러서 흔히 운평이라고 그래요. 운평. 예, 그리고 그 운평들 중에서 선발해 가지고 대궐에 머무는 그 운평들을 기생들을 갖다가 흥청이라고 해요. 이 흥청들 중에는 기생뿐만 아니고 민가에서 온 여자들도 있죠. 그리고 이 흥청들 중에 뽑아가지고 자기가 또 후궁으로 삼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이 흥청과 관련해가지고 재밌는 게 이 삼청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삼청이 뭐냐 하면은 흥청하고 놀아나면서 이제 동침을 한단 말이에요. 이 동침을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하고 동침한 여자는 청과 흥천이다. 자기 동침한 여자는 청과 흥천이다. 그래서 뭐예요? 하늘에서 보는 과거를 갖다가 통과한 흥청이다. 이런 얘기. 청과 흥청. 그 다음에는 자기하고 아직 동침하지 않은 흥청은 지가 흥청이다. 그래서 땅에서 과거를 통과한 과거에 합격한 땅 과거를 합격한 그런 흥청이다. 그러죠. 그 다음에는 이게 같이 잠은 잤는데 별로 만족스럽지 않았다. 그럼 반과 흥청이다. 그래서 반은 과거 통과하고 반은 못했다.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. 그래서 그걸 흥청이라고 이렇게 놀았다. 그래가지고 흥청망청 놀다. 흥청거리다. 이런 용어가 여기서 탄생한 거예요.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게 이 연산군이 굉장히 좋아하던 여자가 있었는데 월산대군이라고 해서 월산대군은 누구냐 하면 자기 아버지 성종의 형이에요. 그럼 큰아버지죠. 큰아버지의 부인이 박씨 부인이 있었는데 이 박씨 부인을 범해요. 그래서 자기 큰엄마를 범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요. 그러니까 이 큰엄마의 동생인 박씨의 동생인 박원종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이것을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. 그래가지고 난을 일으킨 거예요. 그게 바로 박원종에 의한 중종 반정이에요. 이 중종 반정이 일어나가지고 이 연산군이 뭐 보면은 12년 동안 왕위에 있었죠. 근데 왕위에 오를 당시에 19세였어요. 그 요즘으로 말하면 고등학교 3학년 때 올라온 거예요. 죽을 때 몇 살이에요? 31살. 아주 젊을 때. 그때 이제 저기 강화도 교동으로 이제 유배를 보내죠. 쫓겨나가지고. 거기서 죽어요. 병으로 죽었다 그랬는데 10중 8구 독살당했겠죠. 원한을 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으니까. 이게 이 연산군이 폭군이 되어가지고 쫓겨난 과정이다.